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새벽에 있을 FOMC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그동안 나온 정황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선 전해드릴 부분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FOMC를 앞두고 적당히 눈치만 보다가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어제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회의가 있었죠. 일본도 이제는 물가 상승률이 예전처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YCC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할까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YCC 상한을 1%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향 조정했다고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지난 7월에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시장에 밝혔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시장은 1.5를 상향 조정하지 않겠나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좁은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작정하고 상한선을 크게 높였다면 해외로 빠져있던 일본의 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벌어질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대재앙이 펼쳐질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자국 화폐인 엔화의 가치를 또다시 추락시켰습니다. 기어이 150을 넘겼고요. 이번엔 아예 방어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새벽에 있을 FOMC에서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파월의 입을 통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소매 판매 수치가 정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내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독일이 계속 안 좋다 몇 달 전부터 말이 들려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소비 심리가 살아날 생각을 안 해요. 어제도 보면 독일의 9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3%가 나왔거든요. 심각하죠 정말. 그리고 그 잘 나갔던 독일이 이렇게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유럽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가 뜨면서 결국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고요. 거기에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헤드라인 수치는 기어이 2%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2.9가 나왔는데요. 물론 아직 근원 CPI는 4.2%로 4%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헤드라인 CPI 수치가 저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꽤 크죠. 그만큼 유럽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유럽 경제가 계속 구렁텅이 속에 처박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같은 세계 경제의 위기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호재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유럽은 미국의 선행지표로 많이 쓰이잖아요. 유럽의 물가가 저렇게 빠르게 잡혀가고 소비 심리가 빠르게 식어간다는 건 곧 미국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새벽에 있을 FOMC가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FOMC에서 쭉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FOMC만큼은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정황상 여러모로 파월을 압박할 만한 요소들이 꽤 있거든요. 우선 일본의 반응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YCC 상한선을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밖에 올리지 않은 건 물론 일본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부채 비율과 이런저런 자국 내의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방국인 미국의 사정을 한 번 더 봐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동안은 일본에서 엔화의 환율이 150이 뚫리지 않기 위해 방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어제는 딱히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덕분에 엔화는 150을 그냥 돌파해 버렸고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오늘 밤 파월이 그래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오늘도 파월이 매파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일본 엔화는 크게 폭락을 할 테고 이렇게 되면 일본도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던지면서 환율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미국채는 미국채대로 큰 위기를 맞게 되겠죠. 이러면 또 뭐가 문제냐? 이번에 미국 재무부에서 다가올 4분기 채권 발행량을 시장의 예상보다는 많이 줄여서 예상치를 발표했잖아요. 물론 다음 연도 1분기 발행량을 더 많이 늘려서 예상치를 발표해버려서 이거 조삼모사도 아니고 뭐냐 오히려 총량으로 보면 더 늘어났잖아 라고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일단 당장의 큰 위기라도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삼모사인 걸 당연히 미국 재무부도 알죠. 아는데 그렇게 조삼모사 전략을 써서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큰 불은 끄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월은 재무부 장관인 옐런과 통화도 자주 하고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재무부의 상황을 살펴본다고 과거에 수차례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파월이 재무부 상황 뻔히 알고 미국 채권 위기인 거 뻔히 아는데 여기다가 대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버릴까요? 일본이 미국채 던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감당이 안 될 거고 유럽의 국가들도 지금 경제 상황이 한계치에 이르려는 상황에서 글쎄요, 저는 그럴 확률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도 이번만큼은 좀 비둘기파적으로 나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대 인플레가 튀어오르면 안 되니까 대놓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